안녕하십니까, 최혁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부등식의 증명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보죠. 일손 세 번째 강의고요, 바로 213페이지서부터 218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이 부등식의 증명은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파트입니다. 그죠? 특히 부등식 자체를 다루는 것도 힘든데 부등식을 더군다나 증명까지 하렵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선생님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설명을 쭉 드리도록 할 테니까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것만 제대로 활용할 줄 알아도 사실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실수의 대소관계입니다. 실수의 대소관계. 바로 실수의 대소는 어떻게 해서 크고 작음을 구별할 수 있겠느냐죠. 자, 일단은 우리가 실수의 대소에 대해서 어떤 미지수가 나왔을 때 그놈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배운 바가 있어요. 첫 번째, 미지수 하나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걔가 태어날 수 있는 건 양수와 영과 음수, 이 세 가지밖에 없죠. 그러니까 양수일 때는 절대값이 큰 놈이 커요. 작은 놈이 작고, 그죠? 그 다음에 양수와 영일 때는 양수가 크죠. 그 다음 양수와 음수일 때는 양수가 당연히 커요. 그죠? 그 다음에는 0과 음수가 있겠죠. 그때는 0이 더 크고요. 그 다음에 0과 0이가 당연히 같을 거고, 그 다음에 음수와 음수는 반대로 바뀐다 그랬죠. 그죠? 절대값이 작은 놈이 크고 큰 놈이 작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두 미지수가 나왔을 때 판단 방법은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그걸 좀 더 수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첫 번째가 바로 실수의 대소관계의 해법입니다. 즉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는 거죠. 즉 A, B 두 수가 있을 때 이놈의 부호가 둘 다 양수로 간주를 했을 때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이렇게 빼버리는 거죠. 물론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도 됩니다. 근데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그냥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는 거예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0이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양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부호를 일부러 B의 부호를 음수로 바꿔준 거잖아요. 그죠? 바꿔줬기 때문에 양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플러스 부호를 가진 A의 절대값이 마이너스 부호를 가진 B의 절대값보다 컸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요,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A가 B보다 더 컸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0이 나왔다라는 것은 A의 절대값과 B의 절대값이 서로 같고 부호가 달랐기 때문에 0이 나온 거기 때문에 A와 B는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음수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A보다도 B가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일단 실수의 가장 기본적인 대소관계는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는 차를 이용한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를 이용한 방법이에요. 차.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느냐? 바로 앞에 거의 제곱에서 그 다음에 뒤에 거의 제곱을 뺐을 때 나오는 경우입니다. 자, 이건 마찬가지인데요. 제곱을 하는 이유가 먼저 뭐일지를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도대체 제곱이라는 걸 왜 할까요? 이 제곱이라는 것은 음수가 되는 것을 양수로 전환해서, 양수의 값으로 우리가 전환해서 문제를 풀어보자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두 수가 같을 땐 제곱해도 같을 거고요. 한 놈의 숫자가 둘 다 양수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곱을 해도 당연히 큰 놈이 크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원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제곱을 해서 해결해야 될 때가 언제냐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곱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될 때는 바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절대값이라는 놈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두 번째는 바로 루트라는 놈이 있습니다. 루트. 자,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제곱의 차를 이용하는 것이 비교적 바람직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절대값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 A가 있을 때 요놈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놈이 그대로 나오기도 하고 반대로 나오기도 하죠. 하지만 이놈을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제곱하면 이놈은 그냥 A의 제곱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곱을 했을 때는 이놈의 부호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루트도 마찬가지예요. 루트도요. 루트 A 하게 되면은 이게 허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제곱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빠져나가 버리게 되죠. 그래서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바뀌게 되는데 결국은 절대값 A를 푸는 요령이 루트 A 제곱을 푸는 거랑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요놈이 결국은 A도 되고 마이너스 A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결국은 우리가 제곱을 해서 해결해야 될 때는 바로 이렇게 절대값이나 루트가 나올 때 바로 제곱의 차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방법이 바로 제곱의 차가 되는 거예요. 제곱의 차. 제곱의 차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바로 B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B. 자, 여기서는 가수 B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B를 이용하는 건데요. 자, 예를 들면 어떤 두 수의 차가 굉장히 크단 말이죠. 두 수의
두 수가 간격이 비슷한 수예요. 거의 비슷한 수일 때 바로 B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그냥 숫자로 얘기해 볼게요. 2하고 3이 커요. 그죠? 2하고 3이 있어요. 크긴 왜 커? 3이 크죠. 3이 클 때는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B로 나타내게 되면 2대 3이나 3대 2로 나타내 볼 수 있죠. 2대 3이라는 건 3분의 2를 뜻합니다. 이 3분의 2라는 건 어떻게 되죠? 몇보다 작아요? 1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럼 이걸 거꾸로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3이 1과 곱해진 거죠. 그래서 양변에 3을 곱하게 되면 나오는 거니까 2보다도 3이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죠. 바로 어떤 B가 이렇게 1보다 작은 값을 가졌을 때는 바로 분모가 분자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B라는 것은 뭐냐? 바로 A분의 B라는 걸 했더니 그것이 만약에 1보다 작아졌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 바로 A가 B보다도 크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A분의 B가 1이 나왔다라는 뜻은 바로 A와 B가 어떻단 얘기? 같단 얘기죠. B 이퀄 A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A분의 B를 계산했더니 이번엔 1보다 크게 나왔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다? B가 A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자, 이 B를 가지고 해결해야 될 때는요. 주로 어떤 때에 해결을 하느냐. 이 B라는 것은 바로 B라는 것은 지수꼴 있죠? 지수꼴 혹은 거듭제곱꼴이라고 부르죠. 거듭제곱꼴이 나오면 바로 B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실수의 대소관계를 밝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거듭제곱의 대소관계예요. 거듭제곱의 대소관계. 자, 거듭제곱의 대소라는 건 뭘까요? 말 그대로 여러 번 곱해진 수들의 대소를 한번 알아보란 얘기죠. 자, 첫 번째 내용 볼까요? 일단 A보다 B가 크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A보다 B가 크다고 그러면 A제곱하고 B제곱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A제곱하고 B제곱. 자, 이놈은 A가 B보다 큰데 문제가 생겼죠. 둘 다 양수일 때는 제곱해도 A제곱이 크죠. 하지만 둘 다 음수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달라져 버려요. 부등호의 방향이. 그러니까 항상 옳다라고 뭔가를 얘기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조건을 달아줍니다. 이렇게 짝수 차일 때는요.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클 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바로 A제곱과 B제곱 사이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A도 양수고 B도 양수거든요. A제곱, B제곱을 바로 쓰면 안 되죠. 자, 이렇게 A와 B가 모두 양수라고 할 때 A가 만약에 B보다 크다면 바로 A제곱과 B제곱 사이에서도 누가 더 큽니까? A제곱이 B제곱보다 큰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 A가 음수고 B가 음수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는 A가 B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이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절대값이 더 큰 놈 쪽으로 커지게 돼 있죠. 그래서 오히려 B제곱이 더 커져버린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번에는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때 역시 A가 B보다 크다고 할 때 이번엔 세제곱입니다. A의 세제곱과 B의 세제곱을 한번 볼까요? A의 세제곱과 B의 세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건 둘 다 양수일 때 어떻게 됩니까? 양양인데 얘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세 번 곱하게 되면 둘 다 양수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커지게 됩니다. 그죠? 네 번째. 이번에는 다 음수에서 해볼까요? 음수, B도 음수. 역시 A가 B보다 크다고 합시다. 자, 이번에도 A의 세제곱과 B의 세제곱을 비교를 해보죠. 자,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A가 음수고 음수예요. 그죠? 그러면 음수를 홀수번 곱하면 뭐가 돼요? 음수를 홀수번 곱하면 홀수? 입이 새요, 막. A가 B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얘가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5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세 번 곱하면 역시 부등호의 방향이 안 바뀌죠. 마이너스 얘는 8이 되고, 마이너스 얘는 세 번 곱했으니까 125가 돼요. 오히려 음수에서는 절대값이 작은 수가 크죠. 그러니까 여전히 얘가 더 커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짝수차에서는 둘 다 양수일 때, 둘 다 음수일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게 돼 있구나. 하지만 홀수차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홀수차에서는 안 바뀌죠. 언제나 큰 놈이 크게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A가 양수고 그 다음에 B가 보편적으로 양수면 A가 B보다 크다고 했을 때 A라는 놈의 n제곱을 한 것과
B라는 놈의 N제곱을 했다라고 할 때 둘 다 양수일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질 않는다더라.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정의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바로 이것이 거듭제곱의 대소관계가 되겠고요. 자,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등식의 증명입니다. 자, 부등식의 증명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단 한 가지를 이용을 합니다. 단 한 가지를 이용해요. 뭘 이용하게 되냐면, 부등식의 증명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실수라는 놈을 생각을 하세요. 선생님이 언젠가 얘기를 했죠. 실수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가 뭐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실수의 정의입니다. 실수는요, 제곱하면요, 언제나 0보다 어떻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크거나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부등식을 증명을 할 때는요, 뭔가 크거나 같다, 혹은 크다를 설명을 할 때는 바로 이것이 실수의 제곱꼴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형태상 볼 때 이놈을 증명해내는 방법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요. 바로 차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바로 제곱의 차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곱의 차. 제곱의 차. 세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중요한데 바로 뭐냐면 산술, 그 다음에 기하평균이라는 것이 있어요. 산술 기하평균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놈의 세 개의 원리는 당연히 요 위에 있는 실수를 제곱해서 바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라는 것은 어떨 때 이용을 하느냐? 차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실수의 두 실수가 나왔을 때 그냥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요. 제곱의 차라는 것은 언제 이용하느냐? 바로 아까쯤에도 얘기했지만 제곱의 차는요, 바로 루트하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이 등장을 하게 되면 제곱의 차를 가지고 증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산수의 기하평균인데요. 이 내용은 우리 학생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수능에서도 반드시 한 문제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별의 100제곱이에요. 별의 100제곱. 자, 이 산수의 기하평균은요, 형태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합이 일정한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곱이 일정한 형태가 있습니다. 곱이 일정한 형태.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역수의 관계가 나타날 때, 바로 이 세 가지가 산술 기하평균의 맥이라고 보시면 돼요. 산술 기하평균의 맥.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 산술 기하평균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합이 일정, 곱이 일정, 역수, 이렇게 세 가지. 합이 일정, 곱이 일정, 역수, 요 세 가지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요 놈은 좀 이따 산수기하평균에서 선생님이 증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자, 이게 바로 부등식의 증명 방법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내용입니다. 바로 절대부등식의 공식들인데요. 절대부등식. 자, 절대부등식은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선생님이 꼭 필요한 내용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설명드리지 않는 것들은 사실상 뭐 3차 이상을 넘어가기 때문에 이과 나중에 돼서도 이과 학생들도 많이 안 써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해주는 것들만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이 뭐가 나와 있냐면요.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ab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요 놈입니다. 자, 요 놈을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놈은 완전제곱꼴을 유도를 하면 됩니다. 왜? 절대부등식의 증명이라는 것은 아까쯤에도 얘기했지만 부등식의 증명은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정리하게 되면 완전제곱꼴로 유도하면 돼요. a제곱, 그 다음에 요거 완전제곱꼴로 유도하려면 뭐 플러스일 때만 선생님 해볼게요. 플러스일 때만 플러스 ba꼴이 나오겠죠. 그러면 a라는 2차식에 관해서 완전제곱꼴이 되려면요. 이놈의 반의 제곱이니까 4분의 b제곱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원위치해야 되죠. 마이너스 4분의 b제곱이 들어가고요. 자, 원래 있던 게 누굽니까? 플러스 b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 간단히 한 결과는요. 바로 a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 b제곱. 그 다음에 b제곱이 붙었으니까 플러스 4분의 3 b제곱이 붙는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AB가 실수라는 말만 있어주면, AB가 실수라는 말만 있으면, AB가 실수, 자, 이런 표현만 있어주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요. 이거 실수예요. 실수를 2로 나눠도 실수예요. 그러면 이게 실수죠. 그러면 결국은 얘는 실수 제곱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실수의 제곱이란 뜻이고요. 자, 4분의 3의 B가 실수죠. 그죠? 4분의 3배의 B가 실수예요. 그러니까 4분의 3배의
요것도 실수의 제곱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게 되죠. 결국은 요 놈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요 놈도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어떻다라는 거 알 수 있냐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도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내용은요.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C의 세제곱은 바로 3ABC보다 언제나 크거나 같다라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요 놈은요. 여기에서 여기를 빼서 해결을 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루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절대값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를 빼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C의 세제곱에서 3ABC를 이렇게 빼버리면 자, 요 공식 기억나시나요? 요 공식은 어떻게 되죠?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2분의 1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공식이죠.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여기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A의 제곱으로 정리가 되죠. 자, 요 놈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역시 여기에도 ABC는 실수, ABC가 실수라는 조건만 있어주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실수에서 실수 빼도 실수죠. 그러니까 실수 제곱이고요. 실수에서 실수 빼도 실수예요. 실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실수 제곱, 실수 제곱, 실수 제곱이죠. 그놈들의 합입니다.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제일 작게 가질 수 있는 값이 얼마입니까? 0이죠, 0. 그죠? 0 가질 수 있어요. 그냥 요 놈은 실수 더하기 실수 더하기 실수예요. 그죠? 양수라 하더라도 요거는 양수만 무조건 나오게 되고요. 양수라 하더라도 요건 어떤 값을 갖는데 얘가 0 가져버리면 통째로 다 0 갖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놈은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내용 어떤 거냐면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예요. 자, 요 내용 나와 있거든요. 자, 요 내용도 역시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겁니다. 자, 미지수 3개 나왔으니까 이 ABC가 당연히 실수여야겠죠? ABC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2분의 1을 뽑아내는 거죠? 2분의 1을 이렇게 뽑아내면 요 위에 나왔던 거 요 놈하고 요 놈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 놈은 2A제곱, 2B제곱, 2C제곱, 2AB, 2BC, 2CA. 그래서 요 놈의 형태가 그대로 나오게 되죠. A-B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 플러스 C-A의 제곱. 자, 요 놈이 어떠냐 이런 뜻이 되겠죠. 실수 제곱 실수제곱이니까 요 놈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바로 산술 기하 평균이 되는데요. 산술 기하 평균 보도록 합시다. 자, 잠깐 지우고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내용은 바로 산술 기하 평균이에요. 산술 기하 평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일단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산술 기하 평균이 나오면요. 반드시 어떤 조건에서 사용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얘는 반드시 양수 조건에서만 사용이 된다. 양수. 자, 양수 조건에서만 사용이 된다라는 것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바로 이 양수 조건은 실생활과 아주 연관성이 깊죠. 그래서 실생활 문제는 바로 언제나 양수만을 값으로 취하기 때문에 실생활과 깊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 산술 기하 평균은요. 일단 공식부터 증명을 해내고요. 선생님이 형태들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산술 기하 평균이란 뭐냐? 바로 2분의 A 플러스 B라는 놈은 바로 루트 AB보다는 크거나 같고 바로 이 루트 AB라는 것은 바로 A 플러스 B분의 2AB라는 것보다는 작거나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차례대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좀 어렵긴 하겠지만 바로 맨 왼쪽에 있는 이놈을 산술평균이라고 그래요. 산술평균. 가운데 있는 요놈을 갖다가 도형에서 나오는 기하평균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요놈을 갖다가 지금은 사라진 말이지만 조합평균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는 언제나 크거나 같고 기하평균이 조합평균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게 나중에 우리
수열론에서도 영향을 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고요. 실제로 이 문제는 수능이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 여러분들 꼭 알아둬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증명을 해볼게요. 자, 증명을 하기 전에 루트가 보이죠. 루트가 보인다라는 것은 제곱의 차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겠죠. 일단 요 두 개부터 증명을 해보면요. 양변을 제곱해서 요거의 제곱을 한번 빼보죠. 그러면 4분의 요놈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가 되죠. 자, 여기서 빼줘야 돼요. 요놈의 제곱을 ab를 그랬으니까 4분의 4ab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통분까지 한 겁니다. 그럼 정리된 결과는요. 요놈은 4분의가 되겠고요. 4분의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a제곱 플러스 b제곱인데 플러스 2ab였던 게 마이너스 4ab니까 마이너스 2ab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a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바뀌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2분의 a-b의 제곱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a가 양수니까 이미 실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부등호의 방향이 맞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요놈입니다. 요놈의 제곱에서 요놈의 제곱을 한번 빼보죠. 그러면 ab에서 빼는 거예요. 이번에는 ab에서 빼게 되면 요놈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a제곱 플러스 그냥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하죠. a 플러스 b의 제곱분의 여기는 4a제곱 b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통분을 하게 되면 a 플러스 b의 제곱분해가 되겠고요. 자, 분자에 해당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요거에다 요게 곱해진 거죠. 그죠? 그러면 a 플러스 b의 제곱에 ab가 이렇게 붙은 거죠. ab가 붙고 마이너스 4a제곱 b제곱이 붙은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AB가 하나 빠져나갑니다. 그쵸? AB가 하나 빠져나가요.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제곱분에 A 하나 B 하나가 이렇게 뿅 빠져나가게 되면 남는 것은 뭐가 남을까요?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여기에 남는 게 뭐예요? A 하나 B 하나 빠져나가면 마이너스 4AB죠. 마이너스 4AB면 요놈 전개한 게 A제곱 B제곱이 플러스 2AB인데 마이너스 4AB가 있으니까 A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결국은 AB가 양수 조건이라고 그랬으니까 요놈 역시 어떻게 됩니까? A, B가 양수. 요거는 실수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고 양수. 0보다 크다죠. 그러면 0이 될 때는 이게 다 0 될 때죠. 분자가 A와 B가 같으면 0 돼 버리니까. 자, 요놈도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산수의 기하평균, 그 다음에 조합평균을 각각 알아봤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산수의 기하평균입니다. 여기까지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이 내용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런 산수의 기하평균의 형태는요 선생님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어떤 놈이 있느냐? 바로 합이 일정한 형태가 있다. 자, 두 번째는 곱이 일정한 형태가 있다 그랬고요. 세 번째는 역수의 형태가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요. 자, 확인해 보죠. 먼저 합이 일정하다 그러면 A 플러스 B가 예를 들어서 우리 11이라고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초등학생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자연수만 생각할 테니까 1하고 10, 2하고 9, 3하고 8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가 11이라고 할 때 A, B의 최대 최소를 구하여라. A, B 둘이 곱한 거에. 그러면 여기 곱하면 10이고 그 다음에 여기 곱하면 2고 18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가다 보면 5하고 6이 나오겠죠? 5하고 6. 5, 6에 30 해서 30이 정답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건 초등학생입니다. 왜? 자연수만을 범주로 다루기 때문이죠. 실제로는 이 30보다 더 큰 수가 등장하게 돼요. 그 값은 얼마냐? 바로 얘네 두 수가 같을 때 나타납니다. 그러면 2분의 10이라고 2분의 11을 곱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건 초등학생은 생각할 수 없죠. 유리수니까. 요거 계산하면 4분의 얼마냐면 121이에요. 요거는 4, 32, 30점 얼마가 되죠. 그래서 30보다 실제로 큰 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이 일정한 형태에서는 뭘 가지고 푸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냐? 바로 산수의 기하평균. 물론 2차 함수에서 우리 배웠던 AB의 최대값이죠. AB의 최대값, 맥시멈 AB를 구할 때는요. 물론 B 대신에 11-A를 집어넣어서 2차 함수의 표준형을 만들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최대값 바로 맥시멈
AB를 구할 때는요, 바로 앞으로는 이제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걸 이용하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시간번만 써보면 돼요. A 플러스 B가 11이죠. 그러면 11을 A 플러스 B를 2로 나눈 것은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루트 AB보다.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AB라는 것은 양변을 제곱해야 되니까 작거나 같다. 요거 제곱하면 얼마가 되죠? 4분의 121이 되는 거죠. 자, 바로 결국은 요 놈이 바로 뭐가 된다? 최대값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최대값, 맥시멈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작거나 같다니까. 작거나 같다니까 가장 큰 값만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고비 일정할 때입니다. 고비 일정할 때는 예를 들어서 AB가 우리 얼마라고 한번 해볼까요? 36? 16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이랬을 때 A 플러스 B라는 놈의 이번에는 최소값을 구하여라. 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식을 한 번만 써보면 되는데요. A 플러스 B라는 놈을 2로 나눈 거죠. 그죠? A 플러스 B라는 놈을 2로 나눈 거. 그러면 2를 어차피 곱하면 1로 넘어오니까 2 루트 AB가 됩니다. 루트 AB라는 건 16이 되겠죠? 근데 결국은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B라는 것은 8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값이라는 건 어디서 나타나요? 등호에서 나타나니까 얘가 바로 최소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값. 자,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4, 4, 16이 되게 하는 둘이 더한 값, 4와 4의 합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결국은 요 등호일 때 성립하고 있다라는 거, 잘 느껴주셔야 됩니다. 자, 역수관계입니다. 역수라는 건 뭐냐면 A와 A분의 1은 역수죠. 바로 얘를 더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쵸? 자, 이것은 그대로 한 번만 써보면 되죠. 얘는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요거 둘의 합이잖아요. 그죠? 요 합을 2로 나눈 것은 루트 안에 얘네 둘의 곱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러니까 2배에 둘이 곱한 거죠. 루트 A 곱하기 A분의 1입니다. 자, 근데 얘네들은 역수관계니까 1이 돼버려서 있으나 마나한 게 돼버리는 거죠. 결국은 요 놈만 남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요 놈만.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요 놈의 크거나 같다니까 가장 작은 최소값이 나오게 되겠죠. 이 최소값이 얼마다? 2일 때 나오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2일 때. 등호일 때 나오는 거죠. 그래서 A와 A분의 1이 같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자, 결론. 자, 그러면 합의 일정은 언제? 바로 A와 B가 같을 때. 자, 그 다음에 고비 일정도 A와 B가 같을 때. 역수일 때는 A와 A분의 1이 같을 때 성립하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형태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코시-슈바르츠. 자,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요, 선생님이 증명을 우리가 문제 지금 개념 체크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 문제 증명을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이 코시-슈바르츠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요, 만약에 땡그레미, 그 다음에 세모, 그 다음에 네모, 별. 자, 이렇게 4개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4개가 있다고 하면요, 앞에 것들의 제곱의 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것들의 제곱의 합이 있다고 합시다. 뒤에 것들의 제곱의 합이 있다고 합시다. 자, 얘네들은 어떤 놈과 비교를 하게 되냐면 앞에 것끼리, 그러니까 동그라미와 네모, 그 다음에 뒤에 것끼리의 곱, 세모와 별표, 얘네들의 합의 제곱보다 언제나 크거나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 앞에 거 곱한 거 있죠? 앞에 거 곱한 게 1로 옵니다. 1로 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 곱한 거 있죠? 이 뒤에 거 곱한 게 어디로 오냐면요, 뒤에 거 곱한 것이 바로 요 뒤로 요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뒤로 요렇게. 그래서 앞에 것끼리의 합 곱, 뒤에 것끼리의 곱, 요 놈의 전체의 제곱은 언제나 각각의 제곱의 합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필수 예제에서 선생님이 증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문제풀이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칠판 지우고 나서 계속해서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개념 체크 문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일단 7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세 문제 나와 있지요. 자, A가 B보다 크고 C가 D보다 크다고 할 때 다음 둘의 대소를 비교하여라. 자, 일단 뭐 루트나 절대값 이런 거 안 보이죠. 그죠? 자, 이럴 때는 바로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서 해결 보라고 그랬죠. 자, 뺀 식을 정리하면 A-B가 보이죠. A-B가 보이고, 자, 요거에서 요거 뺐으니까 요건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C마 D가 되겠습니다. 자, 요 놈이 0보다 큰지, 같은지, 작은지만 판단해 보면 되죠. 그죠? 자, 이 놈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여기를 이렇게 묶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A-B라는 건 뭐예요? 자, A에서 B를 빼면 양수죠. C에서 D를 빼도 양수죠. 그러니까 이것도 양수고 이것도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얘 전체의 값은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대소는 바로 A-D가 B-C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루트가 보입니다. 루트가 보이면 뭐 이용하라고 그랬죠? 제곱의 차를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그랬죠? A의 제곱에서 B의 제곱을 뺀 값을 계산을 해보면 되죠. 자, 요 놈의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2, 그 다음에 A 플러스 B가 돼서 루트만 이렇게 살짝 벗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 놈의 제곱이거든요. 요 놈의 제곱은 A, 그 다음에 플러스 B, 마이너스 2 루트 AB. 마이너스가 왜 나오죠? 제곱인데 AB가 되겠죠? 자,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요걸 간단히 하면요. 2A-A니까 A가 되겠고요. 2B-B니까 또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이너스로 바뀌죠. 마이너스 2 루트 AB가 되겠습니다. 이건 뭘 뜻하죠? 아, 루트 A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놈은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0보다 어떻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0이 될 때는 언제를 뜻해요? A와 B가 서로 같을 때를 뜻하겠죠. 그래서 A, B의 대소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A가 B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의 30제곱과 그 다음에 10의 9제곱이 있습니다. 자, 내용은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아마 책 보시면 나와 있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좀 해볼게요. 자, 일단은 비슷한 값을 우리가 측정하는 것들 중에서 많이 본 게 있죠. 2의 열제곱은 얼마예요? 1024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0의 세제곱은 얼마죠? 1000이죠, 1000.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2의 열제곱하고 10의 세제곱은 누가 더 크죠? 누가 더 커요? 1024가 당연히 더 크죠. 이렇다라는 거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2의 30제곱이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바로 2의 열제곱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의 9제곱이라는 건 10의 세제곱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똑같이 세제곱을 했습니다. 그러면 큰 놈이 크게 돼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누가 더 큽니까? 당연히 이쪽이 더 크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 그 내용에서는 아마 B를 이용해서 문제가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크냐? 그래서 요걸 분모로 얹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7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71번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증명하여라. 자, 요거 선생님이 증명해 준다 그랬죠? 자, 봅시다. 자, 이것도 역시 요 놈에서 요 놈을 뺐을 때를 생각을 하면 되죠. 뭐 루트, 절대값 이런 거 안 보이잖아. 그지? 자, 여기부터 전개를 하게 되면 a제곱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제곱 y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 y제곱이죠. 자, 여기서 빼야 돼요. 요 놈의 제곱을. 그럼 마이너스 앞에 거의 제곱은 a제곱 x제곱 그 다음에 둘이 곱한 거의 2배죠? 그러면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로 바뀌어야지 2ab xy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거의 제곱도 빼야 되죠? 마이너스 b제곱 y제곱. 자, 이놈을 간단히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지워지는 거 보이죠? a제곱 x제곱 a제곱 x제곱 그 다음에 b제곱 y제곱 b제곱 y제곱 얘네들이 없어집니다. 그럼 나머지 걸 써보면 어떻게 되느냐? a제곱 y제곱 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 x제곱이 있죠. b제곱 x제곱. 자, 그 다음에 요 놈을 써보면 선생님 보기 좋게 좀 써볼게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ay 그 다음에 bx. 자, 무슨 뜻인지 보이나요? 요 놈이 지금 ay의 제곱이죠. 요 놈이 bx의 제곱이죠. 통째로. 그러면 이거 완전 제곱식 나오잖아. 그지? 어떻게 나오냐면 ay 그 다음에 마이너스 bx 요 놈의 제곱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뭐라고 그랬냐 문제에서 a, b, x, y는 실수야 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실수 곱하기 실수도 실수고요. 실수 곱하기 실수도 실수고요. 실수에서 실수 빼도 실수예요. 당연히 얘는 통째로 무슨 수라는 거? 실수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이 실수의 제곱은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등호의 방향을 그대로 쫓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2번 문제 보도록 하지요. 72번. 자, 제곱의 차를 이용하는 형태입니다. 왜 제곱의 차? 무리수거든. 그죠? A가 양수고 B가 양수인데 절대값은 A가 더 크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놈의 제곱에서 요놈의 제곱을 뺀 거죠. 요놈의 제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A, 그 다음에 요놈의 제곱하면 플러스 B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루트 AB가 되겠네요. 요놈의 제곱에서 요놈의 제곱을 뺀 거거든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로 바뀌겠네요. 이렇게. 그죠? 여기가 지금 A 마이너스 B죠. 그러니까 요놈의 제곱은 그놈만 벗는 거니까, 그러니까 A 마이너스 B를 빼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 누가 사라져 버리냐면요. 바로 요 A라는 놈이 이렇게 사라져 버리죠. A라는 놈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남는 게 뭐냐? 2B.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루트 AB가 이렇게 남게 되겠죠. 자, 정리된 결과는 2배가 빠져나갑니다. 2배가 빠져나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2배가 빠져나갔으니까 괄호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괄호에는 B제곱, 아니 B죠, B. B 마이너스 루트 AB가 들어가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요건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냐면 2배에, 이게 루트 B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루트 B도 이렇게 빠져나와요. 루트 B도 이렇게 빠져나오면 루트 B 마이너스 루트 A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자,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자,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루트 B도, 그러니까 루트 B, BAB가 지금 양수란 얘기죠. 양수란 얘긴데, 루트 A가 루트 B보다는 크겠죠. 그러니까 얘는 음수가 됩니다. 얘는 통째로 음수가 되겠고요. 루트 B는 어차피 양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까? 0보다 작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등호의 방향을 그대로 쫓아간 거라고 보시면 되죠. 이해되셨습니까? 예,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3번 문제. 제곱의 차를 이용한다. 왜? 이번엔 절대값이 튀어나온 거죠. 자, 그러면 좌변의 제곱에서 우변의 제곱을 뺀 것을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좌변의 제곱하게 되면 절대값을 제곱하면 그냥 A제곱이 돼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좌변은 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이 되겠고요. 플러스 2배의 앞에 거 절대값 A, 뒤에 거 절대값 B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빼야 되죠. 자, 요놈의 제곱은 그냥 A 플러스 B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B가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정리해보면요. 일단 사라지는 게 A제곱, A제곱, 그 다음에 B제곱, B제곱 이렇게 사라지죠. 자, 남는 것은 2, 그 다음에 절대값 두 개는 합칠 수 있으니까 절대값 AB에서 바로 2AB를 뺀 거죠. 이렇게 2AB를 뺐을 때 요놈의 부호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거든요. 자, 요걸 다시 정리하면요. 2배를 이렇게 뽑아내면 여기는 절대값 AB,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요. 만약에 AB가 양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양수에서 양수면 얘 같은 수니까 어떻게 돼요? 0 돼버리겠죠. 그죠? 얘의 값은 0 돼버립니다. 0. 그죠? 만약에 AB가 음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얘는 양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음수니까 얘가 또 플러스로 바뀌겠죠. 음수의 음수니까. 이건 0보다 커져버리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0일 때는 당연히 0이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부등호의 방향 그대로 쫓아가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자, 7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74번. 자, 다음 부등식을 증명하여라. 자, 산술평균, 기하평균. 자, 요거는 선생님이 이미 증명을 했습니다. 자, 요건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자, 증명을 했으니까. 자, 그 다음 겁니다. 그 다음 건데요. 자, 두 번째 거는요. A 플러스 B에 대해서 산술기하평균이 적용이 되죠. A 플러스 B.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 지금 A, B, C가 모두 양수라고 그랬잖아요. 양수하면 첫 번째 떠올려야 되는 게 뭐냐? 산술기하평균입니다. 그래서 요 놈을 2로 나눈 것은 어떻다? 루트 A, B보다 이렇게 된다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됩니다. A 플러스 B만 남기면 A 플러스 B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A 플러스 B라는 것은 2 루트 AB보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B 플러스 C라는 건 어떻게 될까요? B 플러스 C는 2 루트 BC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럼 C 플러스 A라는 건 어떻게 될까요? C 플러스 A는 2 루트 CA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내가 구하려는 게 뭐냐? 바로 요 놈하고 요 놈을 몽땅 곱한 거죠. 자, 그러면 A 플러스 B하고 B 플러스 C하고 C 플러스 A를 이렇게 몽땅 곱하게 되면 우변에는 어떻게 됩니까? 2의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8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루트 AB, 그 다음에 루트 BC, 그 다음에 루트 CA가 되는 거죠. 자, 이 말은 루트를 하나로 뭉쳐버리면 A 2개, B 2개, C 2개니까 양수니까 A, B, C가 하나씩 빠져나와 버리겠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요 놈 있죠? 요 놈이 누가 돼버립니까? 바로 A, B, C가 돼버리죠. 자, 이렇게 해서 8A, B, C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언제나 8A, B, C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5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다 그랬어요. 어머나 세상에 양수 조건이네. 양수 조건이면 제1감 첫 번째 떠올려야 될 것이 뭐더라? 그렇지. 산술, 기하, 평균을 떠올려야지. 그죠? 양수 조건에선 산수의 기하 평균이 최우선순위입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자, 뭐가 일정해? 아, 곱이 일정하군. 곱이 일정한 형태니까 산수의 기하 평균이 맞겠구나. 3x 플러스 2y의 최소값을 구하래. 자, 그러면 한번 써보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 자, 어떻게 쓰면 돼? 3x 플러스 2y를 2로 나눈 거죠? 2로 나눈 것은 크거나 같다. 루트 얼마보다? 루트 얼마보다? 얘네 둘이 곱한 거. 그러면 6xy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xy의 값이 나와 있어요. 그죠? xy의 값이 얼마라고 그러냐면 1이라고 그랬으니까 요거는 없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그죠? 요 2가 옮겨가면 되는 거니까 바로 3x 플러스 2y라는 것은 크거나 같다. 얼마보다? 2루트 6보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요 전체의 값이 2루트 6보다는 크거나 같대요. 그러면 최소값, 가장 작은 값은 누구겠어요? 2루트 6이 최소값이 되는 거죠. 미니멈.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7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수관계 나왔네요. 그죠? 역시 요것이 양수 조건이니까 산수의 기하 평균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자, 얘는 이상하게 생겼지만 하여튼 A와 A분의 1이라는 놈, 여기 4가 붙었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 A와 A분의 1이라는 놈만 있으면 돼요. B와 B분의 1, 역수죠. 그러니까 이걸 일단 전개를 해서 빨리 역수를 찾아줘야 됩니다. 순서대로 전개하면 A, B, 그 다음에 플러스, 어떻게 됩니까? 요 놈이랑 요 놈 곱하면 플러스 4죠. 그 다음에 요 놈과 요 놈 곱하면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얘는 A, B분의 4, 1은 4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요 놈을 좀 보기 좋게 정리하면요. 4하고 1은 상수니까 이게 5가 되겠고요. 네, 플러스 AB, 그 다음에 플러스 AB분의 4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필요로 하는 건 바로 누구냐? 바로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자, 요만큼을 잘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렇게 둘이 더한 거죠. 둘이 더한 건 어떻게 될까요? 2배의 루트. 둘이 곱한 거가 되겠죠. AB 곱하기 AB분의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정리된 결과는 얘가 이렇게 사라져버리죠. 사라져버리고 루트 4라는 건 2가 되니까 2는 4가 됩니다. 그러면 얘의 최소값이 4란 뜻이죠. 4. 그러면 4에다가 상수 5는 항상 더해지는 거니까 이놈은 언제나 어떻다? 바로 9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미니멈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9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개념 체크 필수 예제 문제들에 대해서 쭉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 밑에 확인 체크 문제들이 있죠. 그죠? 잠깐 시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한번 빨리 풀어보시도록 하십시오. 예, 시작하세요. 자, 다 되셨죠? 자, 그러면 바로 우리 확인 체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체크 문제 보죠. 자, 확인 체크 184번부터입니다. 184번 문제 보죠. A, B가 실수일 때 다음이 성립함을 증명하여라.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는 거라고 그랬죠? 루트 절대값 안 보이니까. 앞에 거에서 뒤에 거 한번 빼볼까요? 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이 되겠고요. 빼면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플러스 2B.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로 바뀝니다. 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봐라. 이 말이 되겠죠?
자, 일단은 A에 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요거를 나눌 수가 있죠. 요 2를 갖다가 플러스 1, 플러스 1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네요. 그쵸? 완전 제곱식 두 개가 나오죠.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요 놈이 완전 제곱식이고요. 또 하나 있죠. B제곱 그 다음에 2B 플러스 1.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파란색에 해당하는 게 A-1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에 해당하는 게 B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얘네 둘을 더한 겁니다. 자, 그런데 AB가 무슨 수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AB가 실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실수에서 1 빼도 실수, 실수에 1 더해도 실수니까 얘는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죠. 185번 문제 보겠습니다. 185번. A, B, C, D가 실수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는 조건부터 먼저 A, B, C, D가 실수.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2고 C제곱 플러스 D제곱이 3일 때 A, C, B, D. 이게 뭐죠, 지금? 앞에 거와 앞에 거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요 놈이 누구죠? BD라는 놈이 뒤에 거와 뒤에 거라는 거 알 수 있죠? 이걸 바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그죠? 혀를 너무 굴렸나? 자, 일단은 정리된 결과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A제곱 플러스 B제곱하고 그 다음에 C제곱 플러스 D제곱을 제곱들의 합을 곱한 거. 자, 요 놈은 크거나 같다. 앞에 것끼리 곱한 거, 뒤에 것끼리 곱한 것의 합의 제곱보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결국 요 놈의 범위 구하는 거거든요. 그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해당하는 것이 얼마라고요? 얘가 2랍니다. 2. 얘가 얼마라고요? 6이 3이랍니다. 3.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구하고자 하는 AC, 그 다음에 플러스 BD의 전체의 제곱은 작거나 같다 얼마보다? 6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AC 플러스 BD라는 요놈 통째의 범위는 제곱해서 6보다 작거나 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6보다 크거나 같고 얼마보다? 루트 6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C 플러스 BD의 범위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6번 문제예요. 186번. 자, 부등식 A제곱 어쩌고 저쩌고가 성립함을 증명하여라. 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일단은 요 식은 여기에서 여기를 그냥 빼버려야 되겠죠. 그러면 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자, 요 놈에 대한 값을 정리를 해주면 되죠. 2분의 1을 빼내야 되죠. 이렇게. 2분의 1을 빼내게 되면 여기가 어떻게 정리가 돼요? 여기는 2A제곱, A제곱 2개란 뜻이죠? 이렇게 2배 했으니까. 그죠? 여기 B제곱, B제곱, 그 다음에 여기 C제곱, C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그 다음에 마이너스 2CA로 정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완전 제곱꼴을 만들어야 되죠. A제곱 하나하고 B제곱 하나 있으면 마이너스 2AB와 그 다음에 A제곱, B제곱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C제곱 하나 하면은 2BC가 그 다음에 C제곱 하나 하고 A제곱 하나는 마이너스 2CA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간단히 한 걸 써보면요. 2분의 1이 들어가고요. 자, 요 괄호 안에는요. 바로 파란색 A-B의 제곱이 자, 그 다음에 노란색 B-C의 제곱이 그 다음에 빨간색 C-A의 제곱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얘네들의 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ABC가 실수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실수제곱이고요. 실수제곱이고 실수제곱이죠. 그죠? 자, 이놈의 값은 언제나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67번. A가 양수, B가 양수. 얼라? 양수래네. 양수건 뭐하건 간에 일단은 여기가 루트하고 루트가 나왔죠? 그러면 제곱의 차를 이용하라는 얘기죠. 제곱의 차. 그럼 요 놈의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 플러스 2 루트 AB. 이렇게 되겠고요. 자, 요 놈의 제곱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A 플러스 B를 빼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겠습니다. 자, 요 놈의 값을 정리를 해보란 얘기죠. 자, 요 놈을 일단 A가 이렇게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져버리고 남는 걸 적으면요. B도 사라지냐? B도 사라지나요? 여기가 지금 A 플러스 B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맞죠? B도 사라져버리네요. 이렇게. 그러면 2 루트 AB만 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떻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까? A도 양수, B도 양수니까 루트 안이 양수죠. 그러니까 이놈은 언제나 0보다 크죠. 그래서 이 부등호의 방향을 쫓아가 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의외로 간단했어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188번 A, B가 실수일 때, 자, 루트가 나왔죠. 역시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빼야 되는 형태가 되겠네요. 앞에 거의 제곱 어떻게 됩니까? 자, 요거는 아예 뭐 요것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제곱이 붙어야 됩니다. 앞에 거의 제곱은요, A제곱 B제곱에 플러스 2 절대값 AB가 요렇게 붙겠죠. 그죠? 그 다음에 빼줘야 되죠. 마이너스, 자, 제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2, 그 다음에 여기에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또 2B제곱이 이렇게 붙게 되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다시 써보면요. 얘는 마이너스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2 절대값 AB입니다. 자,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걸 다시 써보면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괄호를 붙여버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마이너스 2 절대값 AB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요 놈하고요, 요 놈하고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이건 뭡니까? 절대값 A 플러스 B라면서요. 그럼 이건 뭡니까?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가 되겠죠. 요 놈의 뭐가 돼요? 이게 제곱해서 나온 거니까 요 놈의 제곱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제곱. 거기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놈이 원래 뭐냐? A, B가 실수니까 실수에서 실수 빼면 실수거든요.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죠. 근데 거기에 뭐가 딸랑 붙어 있죠?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얘 전체 값은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18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죠? 하다 보니까. 그죠? 자, 189번 보죠. A가 양수, B가 양수래. 얼라 이거 산수의 기하평균이겠다. 그치? 자, 요게 4보다 크거나 같음을 증명하래. 자, 일단 요 놈을 전개해야 되겠죠? 그러면 A와 A분의 1을 곱하면 1이 되고요. A와 B분의 1을 곱하면 플러스 B분의 A. 자, 그 다음에 요 놈과 요 놈을 곱하면 플러스 A분의 B. 그 다음에 요 놈과 요 놈을 곱하면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보기 좋게 정리할까요? 자, 상수 2가 보이고요. 플러스 A분의 B 플러스 B분의 A가 붙어 있죠. 자, 문제는 역수관계에 놓인 놈이 문제죠. 바로 요 놈을 찾아내야 되겠는데 얘네 둘의 합은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2배에 둘이 곱한 거 A분의 B 그 다음에 플러스 B분의 A. 자, 요 놈은 어떻게 됩니까? 루트 안에 있는 값은 서로 이렇게 지워져 버리죠. 그래서 1이 돼버리니까 있으나 마나한 놈이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2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앞에 상수 2가 항상 붙어 있죠. 그래서 요 놈의 값은 언제나 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증명해 주면 되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번. 자, 190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A가 0보다 클 때 A 플러스 A분의 1이 2보다 큼을 증명하여라 그랬어요. 자, 이건 아까 침에도 했지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 플러스 A분의 1이라는 것은 둘이 더한 것은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루트 안에 둘이 곱한 거 들어가죠? A 곱하기 A분의 1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역수관계 1이기 때문에 요 놈 자체가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놈만 남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91번 보죠.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클 때 양수 조건이죠. 산수의 기하평균이고요. 합이 일정한 형태다. 그때 곱을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그대로 쓰면 된다고 그랬어. x 플러스 y를 2로 나눈 것은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루트 x y보다. 그죠? 자, 정리합시다. 그러면 결국은 x 플러스 y가 8이니까 8을 2로 나누면 4죠. 그죠? 그러면 4란 얘기는 4가 크거나 같다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루트 xy라는 것은 작거나 같다가 되죠. 얼마보다? 4보다 이렇게 됩니다. 내가 구하려는 건 xy의 최대값이거든요. 그러면 양변을 제곱하면 xy는 작거나 같다 16보다가 되니까 최대값이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등호일 때 성립하니까 26이 맥시멈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92번 문제 보도록 하죠. 192번.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1번.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자, 일단 역수관계죠. 이건 전개를 해놓고 봐야 되겠죠. 최소값을 구하여라. 자, 요놈이랑 요놈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AA는 사라지면서 3, 3은 9가 되죠. 9. 그 다음에 요놈이랑 요놈 곱하면 플러스 B분의 3A가 됩니다. 3A. 그 다음에 플러스 요놈과 요놈 곱하면 4, 3, 12가 되니까 A분의 12B가 되죠. 12B.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플러스 얘네 둘이 곱하면 B가 사라지면서 4만 남게 되죠. 자, 그러면 보기 좋게 정리하면 9하고 4 더하면 13이거든요. 13 플러스 그 다음에 A분의 12B A분의 12B 그 다음에 플러스 B분의 3A.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문제가 되는 곳은 어디냐? 바로 요만큼이 문제죠. 자, 이놈을 정리하면 이놈은 크거나 같다. 루트 2가 빠졌죠? 2 루트 2배가 있어야 돼요. 얘네 둘이 곱한 거예요. 그러면 B, B, A, A 사라지면서 얘네 둘이 곱한 36만.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결국은 36은 6의 제곱이 되니까 6이 12가 됩니다. 그럼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12가 바로 최소값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12에다가 원래 있던 상수 13을 더하면 되니까 얘는 25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럼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바로 25가 최소값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x가 1보다 클 때 그랬습니다. 이때 요놈의 최소값을 구하라. 자, 문제는 형태를 보면서 느껴야 되는데 x-1이 무슨 수란 얘기죠? 양수란 얘기입니다. 0보다 크단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지는 않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분모에 x-1을 깔고 있으면 역수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분자에도 x-1이 있는 형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x 플러스 1이 있죠. 바꿔주는 겁니다. x-1로. 그러면 어떻게 바꿔줄 수가 있냐면 x-1이라는 놈과 그 다음에 플러스 x-1의 1분의 1이라는 이 둘의 역수의 관계로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놈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죠. 뒤에 뭐가 붙습니까? 플러스 2만 더 있으면 되죠.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결국은 역수관계가 되겠죠. 역수관계. 그러면 요 놈만 정리해보면 되거든요. 자, 요 놈은 크거나 같다. 몇 배? 루트 2배. 둘이 합이니까 루트 얼마가 될까요? 앞에 거 x-1하고 뒤에 거 x-1분의 1이 이렇게 곱해진 거죠. 그죠? 자, 역수가 돼버렸으니까 x-1, x-1이 이렇게 사라져서 1만 남습니다. 결국은 2보다 크거나 같다죠. 얘가 2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러면 전체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전체의 값은 바로 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최소값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4가 최소값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부등식의 증명 방법들에 대해서 쭉 한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비교적 이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용어 자체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이렇게 피부적으로 먼저 수식화된 것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해보면 별거 아닙니다. 오늘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했지만 산술기하평균, 산술기하평균 요것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양수 조건에서 생기고 형태는 세 가지. 합의일정, 고비일정, 역수관계라는 거 꼭 잊지 말고 머릿속에 담아두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요것에 관한 연습 문제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